되게 친구를 만나고 와도 헛헛해질 때가 있어요. 40대는 이게 더하대요. 여러 사람을 두루두루 아는 게 의외로 괜찮다는 생각도 요즘에는 좀 들더라고요. 안녕 여러분, 가희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친구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친구 얘기는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할 얘기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했는데 또 막상 준비를 해보다 보니까 친구 얘기 할 게 엄청 많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제가 30대 중반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친구에 대한 생각, 친구에 대한 정의, 내가 친구를 대하는 거, 그런 게 진짜 여러분 10대, 20대랑은 차원이 다르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해보면 또 재밌겠다 해가지고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기초부터 시작할게요. 오늘 목걸이를 했는데 오늘의 기초는 짜잔! 꼬달리 비노 퍼펙트 브라이트닝 다크 스팟 세럼입니다. 요 꼬달리는 제가 할 얘기가 진짜 많아요. 다이아로 10년 전에 꼬달리가 우리나라에선 그렇게 유명하지 않을 때 공대생 출신이 이제 처음 승무원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언니들이 많이 알려주고 싶었겠어요. 근데 제가 진짜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그때 유럽에 가면 언니들이 꼭 이거는 사와라 하는 것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요 꼬달리 화장품을 꼭 사오라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워낙 유명해져가지고 꼬달리 제품을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프랑스 남부의 보르도 거기에서 시작된 클린 뷰티 브랜드라고 하는데 보르도 하면 뭐다? 와인이다. 옛날부터 프랑스 와이너리에서는 요 환한 피부를 가지려고 포도나무 줄기수액을 발랐다 그래요. 여기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포도나무 줄기수액으로 화장품을 만든 거죠. 이 안에 비니페린이라고 우리가 생소한 성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성분이 비타민C보다 훨씬 뛰어난 브라이트닝 효과가 있어가지고 많이 사랑을 받는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들이 이제 꼬달리 적어라 해가지고 막 사왔던 제품인데 제가 요즘에 이제 피부과를 못 다니잖아요. 그리고 멜라닌 색소들 임신하면 올라오는 거 아시죠? 이 멜라닌 색소 관리를 하느라고 잘 바르고 있는데 실제로도 여러분 효과가 있었대요. 8주 동안 사용을 했더니 63%의 다크스팟 완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다크스팟 제품들이나 뭐 기미주근깨 관련된 제품들 있잖아요. 이런 게 우리나라나 동양이 잘 돼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은근히 외국인, 특히나 백인들 화장품이 되게 잘 돼 있는 거 알아요? 거기는 기미주근깨가 올라왔다 하면 얼굴이 하얘니까 확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피부가 약해서 잘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미, 다크스팟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 고민도 많이 하고 연구를 진짜 많이 한대요. 몰랐던 사실이죠. 이 비노 퍼펙트 제품도 지금 세계에서 1등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16년 연속이고 30초에 한 병씩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사랑을 엄청 듬뿍 받고 있는 제품이에요. 제가 얼굴에 지금 발랐는데 촉촉하면서 약간 밀키하고 전혀 오일리하지 않은 제품이고 부담 없이 촉촉하게 잘 바를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촉촉하게 관을 내줄 수 있는 제가 요즘에 이런 다크스팟들 좀 고민인데 진짜 열심히 발라주고 있습니다.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포도나무의 눈물로 빚은 자신감이에요, 여러분. 꼬달리 비노 퍼펙트 다크스팟 세럼 이걸로 기초를 이렇게 마무리를 해줬고요. 선크림을 바르면서 친구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얘기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30대가 넘어가면 친구 관계가 달라진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20대까지는 친구 관계가 되게 중요하기도 하고 친구 관계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30대만큼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일단은 20대 때 우리 생각해보면 체력도 넘치고 시간도 많고 공감대도 비슷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을 만나고 사귀고 뭐 시간 보내고 하는데 힘든 점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취업을 한다고 해도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회사에서 처음 배우고 눈치 보고 깨지고 복사기 어딘지 모르고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면서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30대가 됐잖아요. 진짜 안 되더라. 일단은 일을 대하는 나의 마음가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너무 달라지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는 이제 부모님이 생계도 거의 책임을 져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많이 안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30대가 되면 내가 내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것 뿐만 아니라 내 가족도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일에서도 뭔가 예전같이 누가 날 커버해주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너무 피로해.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힘들더라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30대가 되면 되게 친구를 만나고 와도 헛헛해질 때가 있어요. 물론 20대 때도 그럴 수 있는데 30대 때는 더한 것 같아요, 이런 게. 왜냐면 보여지는 그런 지표들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는 하나씩 보이고 그게 또 비교하기가 너무 좋잖아요. 또 우리나라는 또 비교하는 문화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친구의 연봉, 집 사고, 자산, 타는 차, 결혼을 하고 안 하고 뭐 이런 것들 시작점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마음을 좀 힘들게 해야 한다고 해야 되나?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봤어야 됐어요. 학교 가면 얘가 있고 그냥 봤던 것 같은데 이제는 점점 멀어진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얘기가 좀 본격적으로 나갈 건데 저는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일도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또 친구를 만나고 와도 어느 순간 막 되게 즐겁지 않은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냥 친구를 만나는 것마저도 좀 지친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친구를 만나러 가려면 이제 일도 더 많이 해놔야 되고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야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날 낮부터 엄청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우면 그나마 괜찮은데 즐겁지도 않고 그냥 그랬어. 그러면 오는 길에 진짜 가끔만 만나고 진짜 마음에 맞는 한두 명을 만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다 그러실걸요? 근데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생각이 엄청 공고할 때가 있었어요. 몸과 마음에 체력이 없었을 때 그냥 친구들은 진짜 가끔 만나고 가나 언니랑만 몇 개월 동안은 둘만 놀았던 것 같아요. 친구 약속도 있어도 안 나가고 그랬는데 그리고 요즘에는 약간 손절 내 사람한테만 잘하고 인간관계를 굳이 열심히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트렌드처럼 나오고 그런 말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막상 그렇게 살아보니까 부작용이 좀 많더라고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내가 언니한테 너무 부담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라는 게 너무 많아.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언니랑 쇼핑도 가고 싶고 영화도 같이 보고 싶고 TV도 같이 보고 싶고 인생에 대한 딥한 토크도 같이 하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제가 좋아하는 책도 같이 보고 싶고 다 언니랑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자매니까 좀 잘 맞는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이건 아니다 싶었던 날이 있었는데 제가 N이 되게 높단 말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저희 언니는 S가 되게 높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이 약간 안 맞는 게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언니랑 술을 좀 마시면서 제가 좋아하는 토크 앤들이 되게 좋아하는 삶의 의미란 무엇일까? 죽음이란 무엇일까? 어떻게 죽는 게 좋은 죽음일까? 그런 얘기를 언니한테 꺼냈는데 언니가 야, 너 지금 사는구나, 잘 살아. 이러면서. 죽는 얘기를 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언니랑 이런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없는 건가? 언니랑 다 통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약간 마음이 좀 공허해졌어요. 근데 언니도 마찬가지로 술맛은 떨어졌다고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나 관심사가 다 똑같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한 사람한테만 내가 관계를 이렇게 몰빵을 하면 이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이렇게 틀어지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바빠지거나 조금이라도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마음의 동요가 너무 커. 저희 언니가 연애를 시작합니다. 심지어 소개팅은 제가 시켰었어요. 생각을 못했죠. 언니가 이렇게 주말마다 남자친구를 만나고 그럴지 나는 몰랐지. 그래서 언니가 어느 순간 저랑 안 놀고 계속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래. 언니가 드디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연애 고민을 끊고 진짜 그렇구나 하고 생각을 했지만 내가 너무 외롭잖아요. 너무 외로우니까 괜히 심술이 나고 언니가 옷 어때? 했는데 요즘 스타일 좀 아닌 것 같은데 괜히 딴지 걸고 그러니까 언니도 좀 짜증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참 성숙하지가 못했죠. 근데 저도 이제 유튜브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하다 보니까 얕게 여러 명을 만나는 시간들이 좀 생겼어요. 그러니까 언니가 좀 안 이뻐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진심으로 축하하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언니가 연애를 시작했을 때쯤에 제가 좀 그게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너무 관계를 언니한테만 쏟으면 여러모로 안 좋아질 수 있겠구나. 언니가 나한테 들이는 노력이나 시간이 잃을 때도 있고 50일 때도 있고 100일 때도 있고 마이너스일 때도 있을 텐데 나는 계속 100을 달라고 하면 그 관계는 오히려 좀 오래 못 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는 저도 이제 친구들도 남자친구도 관계의 역할을 좀 여러 개를 주면서 관계를 하니까 훨씬 낫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삶의 의미란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사람도 만났어. 또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랑 그런 얘기해요. 가나 언니랑 얘기 안 하고 그렇게 하니까 충족이 여러 부분으로 되니까 오히려 내 총량의 마음이 더 충족이 좀 되고 여유가 있어져요. 사람이 언니한테 목매지 않게 되고 물론 너무 바빠서 여러 명의 친구들을 자주 만나지는 못해요. 한 3달에 4달에 한 번 친구를 만나나? 제가 여기 와서는 더 한 것 같은데 그렇지만 한 명한테만 막 많은 사랑과 애정을 주고 그런 거보다는 여러 사람을 두루두루 아는 게 의외로 괜찮다는 생각도 요즘에는 좀 들더라고요. 물론 경중에 차이는 있어야 되겠지만
그리고 다양한 친구를 만나야 되는 이유가 또 뭐 그런 부분에서 뿐만 아니라 확실히 세상 돌아가는 거를 친구를 만나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심지어 챗 GPT도 친구 때문에 알았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청약 얘기 많이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면은 우리 나이 때에는 진짜로 이렇게 부동산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많구나 하고 나도 뭐 강의 하나라도 좀 찾아보게 되고 애기 키우는 얘기나 회사 다니는 친구들이나 자영업 하는 친구들이나 얘기를 들으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런 친구들은 또 이런 부분에서 힘든 부분도 있고 또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구나. 자극된다. 이런 것도 있고 만나는 사람만 만나고 유튜브만 보고 하면 고인다고 해야 되나? 다양한 세상을 좀 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 다양한 친구들을 다양하게 만나고 하다 보면 모르는 세상을 좀 알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만큼 마음이 끌리지 않더라도 다양하게 만나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고 추천을 많이 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다 만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저도 친구랑 손절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진짜 나를 너무너무 갉아먹고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안 보는 것도 까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나를 너무 감정 쓰레기통으로 대한다거나 나를 진짜 수단으로 대한다거나 그런 친구들을 안 보는 것도 나를 아끼는 길이고 안 본다고 해서 솔직히 세상 없어지는 거 아니니까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손절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짧은 세상밖에 살지 않았지만 이 세상을 살면서 크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내 적이 없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없을수록 안전하다는 얘기가 맞겠다. 제가 연애할 때도 그랬었잖아요. 막 지르고 헤어지지 말라고. 친구는 좀 더한 것 같아요. 손절할 때 악쓰지 않고 하는 것처럼 헤어져야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 친구가 나를 어디서 어떻게 만나고 평판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칼처럼 이렇게 잘라내고 그러지 않아도 어느 순간 어차피 좀 멀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악인이 되거나 굳이 그 역할을 갑자기 맡지 않아도 시절 인연이라고 하잖아요. 좀 힘들고 그러더라도 기다리게 되면 슬슬 멀어집니다. 이게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나의 손에 피를 많이 묻혀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는 크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가 나랑 둘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여기가 빠그라지면 저기도 영향을 받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누구는 보고 누구는 안 보고 이렇게 불편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한 번에 팍 손절을 한다기보다는 좀 서서히 멀어지는 게 좋다. 그리고 손절이랑은 조금 얘기가 다르지만 나랑 결이 안 맞아가지고 안 만났던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엄청 친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친구가 대부분 공감이랑 관심사로 연결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한 10년 흐르고 나서 그 친구의 시기와 내 시기가 맞을 때가 있어요. 진짜 특이하게.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친해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시절 인연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 말을 마음에 되게 많이 담고 살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를 보면서도 느낀 게 진짜 시절 인연인 것 같아요. 예전에 공을 들였던 인연들 있죠. 그때 엄마 시절에는 저희가 되게 큰 의미였겠죠. 되게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었고 근데 60대가 지나고 이제 저희가 다 독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엄마의 시절엔 또 인연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희를 보내고 예전에 저 초등학교 친구들의 엄마들이랑 다시 만나서 여행을 가고 지내시더라고요. 친구로. 또 친구들 엄마들 모임에 엄마가 계속 참여를 했냐? 또 그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또 친분을 아예 가지지 않았냐? 또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할 수 있는 정도 선에서 해가지고 라이트하면서 가볍게 가면서 그렇게 친구 관계를 좀 유지를 했었던 거죠. 인연을 또 찾아가지고 그 시간을 되게 재밌게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절 인연이라는 게 돌아오기도 하고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친구를 보지 못하는 시간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딱 끊고 이것보다는 자잘하게 인연을 맺어가는 것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진짜 친한 친구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부분인데 사연이 없는 집이 없고 모든 거를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근데 30대, 40대는 이제 출발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멋져 보이고
심지어 자기도 자기가 멋지게 살 줄 알고 그 뽕에 약간 취해 있어가지고 뭔가 약간 삐그덕삐그덕 인간관계가 그렇게 걸리거든요. 근데 60대가 되면 되게 잘 나갈 줄 알았는데 한번 꼬꾸라진 애들, 나는 잘 나가는데 자식이 꼬꾸라지는 사람들, 나도 자식 잘 나가는데 갑자기 막 건강이 꼬꾸라지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부분에서 지뢰가 터집니다. 인생의 어떤 스테이지마다 꼭 있습니다. 나는 30대에 오고 누구는 50대에 오고 이 시기일 뿐이지 다 있어요. 저희 엄마를 봐도 그렇고 제 주변 애를 봐도 그렇고 저를 봐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말을 많이 해가지고 이게 한 영상에 담길지 모르겠는데 재밌네요. 그러면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